너 혹시 그런 경험 있어? 비 내리던 늦은 가을밤, 전주 한옥마을 안쪽에 있는 오래된 찻집. 손님이 다 떠나고 남은 건 은은한 조명과 빗소리뿐이었어. 그녀는 다 식은 차잔을 치우다가 내 앞에 조용히 앉았지. 흰 머리카락이 몇 가닥 보였지만 웃을 때마다 눈가에 번지던 주름은 오히려 따뜻했어. 잠시 나를 바라보던 그녀가 낮게 물었어. 아직 혼자인 거예요? 참 이상하네.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일까?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고개만 숙였지. 그녀는 내 떨리는 손등 위로 자기 손을 올리며 속삭였어. 괜찮아요. 나 같은 사람하고라도 외로움이 조금은 덜해진다면. 순간 공기마저 무거워졌어. 그리고 나는 그날의 만남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줄 전혀 몰랐지. 나는 올해 64, 이름은 박영호다.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35년 넘게 근무하다가 2년 전 정년퇴직을 했다. 아침 6시에 눈을 뜨는 습관은 여전한데 일터가 없으니 하루가 끝없이 늘어진다. 집은 조용하다. 아내와는 몇 해 전 이혼했고 아들은 캐나다로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전화는 명절 즈음에 한두 번 오지만 짧은 안부 인사로 끝난다. 아버지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래, 너도? 전화를 끊고 나면 텅 빈 거실이 더 크게 울리는 것 같다. 커다란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허공에 부딪혀 사라질 뿐이다. 가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젊은 연인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바라본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중얼거린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나가는 건가? 친구라는 존재도 이제 거의 없다. 몇 명 남은 동창들도 다들 병원 신세를 지거나 손주 돌보느라 바쁘다고 한다. 누구에게도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도 과거의 기억들이 자꾸 떠오른다. 젊었던 날의 열기, 처음으로 가슴이 뛰던 순간, 그리고 끝내 지워지지 않는 어떤 그녀의 얼굴. 며칠 전이었다. 그날도 혼자 전주로 내려왔다. 이유는 단순했다. 서울이 답답해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다. 한옥마을 골목을 천천히 걷다가 비에 젖은 기와지붕이 눈에 들어왔다. 골목 안쪽 희미한 등불 아래 오래된 찻집 간판이 보였다. 은정다실, 오래전에 본 듯한 이름이었다. 문을 열자 은은한 국화차 향이 코끝을 스쳤다. 낡은 목자의 테이블 몇 개, 오래된 시계가 똑딱이며 돌아가고 있었다. 손님은 아무도 없었고 찻집 주인만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순간 나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녀는 60이 다 되어 보였지만 눈가에 흐르는 선명한 미소는 분명 기억 속 그대로였다. 20살 무렵 내 가슴을 흔들어 놓았던 그 사람이었다. 어서 오세요. 잔잔하게 울리는 목소리. 나는 얼어붙은 듯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도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미묘하게 눈동자가 흔들렸다. 설마 영호 씨? 그 한마디에 잊었다고 믿었던 40년 전 봄날의 기억이 무너져 내렸다. 그때 대학 강의실 근처 작은 서점에서 처음 만났던 그녀. 몰래 사랑했지만 끝내 지켜주지 못했던 그 시절의 첫사랑. 40년 전 봄이었다. 나는 전주에서 대학을 다니던 풋풋한 20살 청년이었다. 그리고 그녀, 김은정은 같은 동네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3 여학생이었다. 처음엔 단순했다. 책을 사러 갔다가 계산대 너머로 건네받은 미소에 심장이 멎을 뻔했다. 나는 괜히 필요 없는 책까지 사러 갔고 하루라도 못 보면 안달이 났다. 학생 또 왔네요? 아, 네. 그냥 책 구경 좀 하려고요. 그녀는 알면서도 모른 척 웃었다. 짧은 대화 속에도 묘한 설렘이 배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비 내리던 저녁이었다. 서점 문을 닫은 은정은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배 안 고파요? 근처에 국수집 있는데 같이 갈래요? 그날 좁은 국수집에서 마주 앉아 웃던 그녀의 얼굴은 내 가슴에 깊게 새겨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의 계절은 너무 짧았다.
은정은 가난한 집안의 장녀였고 아픈 어머니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나는 철없고 아무 힘도 없었다. 영호 씨, 우리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왜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나한텐 책임이 너무 많아요. 더는 꿈을 꿀 수가 없어. 나는 붙잡지 못했다. 그녀의 눈물 젖은 미소만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버렸다. 그 후로 나는 오랫동안 그 기억을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다. 찻잔 사이로 피어오르는 김처럼 우리 대화도 조심스럽게 흘러갔다. 정말 영호 씨가 맞군요.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은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떨림이 있었다. 나도 믿기지 않아요. 여긴 그냥 우연히 들어온 건데. 나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서는 빗줄기가 기와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 소리 속에서 우리는 동시에 과거로 돌아간 듯했다. 그때 미안했어요. 은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그저 도망쳤던 거예요. 책임이라는 말 뒤에 숨어서. 사실은 두려웠던 거죠. 당신과 함께라면 더 깊이 사랑하게 될까봐. 나는 말이 막혔다. 수십 년 동안 그 이유가 궁금해서 수없이 스스로를 괴롭혀 왔는데 지금 와서야 듣게 된 고백이었다. 은정 씨, 나는 끝까지 붙잡지 못한 게 평생 후회였어요. 붙잡았더라도 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영호 씨는 큰 길로 나아가야 했고 나는 그냥 이곳에 남아야 했으니까. 그녀의 눈가에 번지는 주름 사이로 오랜 세월의 고단함이 묻어났다. 그러나 동시에 그때와 다르지 않은 따뜻한 빛도 스며 있었다.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났네요. 참 아이러니하죠. 나는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네, 마치 시간이 우리를 일부러 이곳으로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그 순간 잊고 지냈던 가슴의 떨림이 다시 깨어나는 걸 느꼈다. 그건 설렘이자 동시에 두려움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찻집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 되었다. 은정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영호 씨도 혼자예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몇 년 전 이혼했어. 아들은 외국으로 떠났고 결국 혼자 남았지.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비슷해요. 남편이 있었지만 오래 못 갔어요. 결국 혼자 이 찻집 지키면서 살았죠. 손님들하고 잠깐 얘기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당신을 다시 보게 된 게 꿈만 같네요. 말끝이 흔들리며 눈가가 젖어들었다. 나는 그 순간 그동안 그녀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치 오래된 봉인을 푸는 듯 고백했다. 영호 씨, 사실 나 그때 당신 아이를 가졌었어요. 순간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하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부모님 병간호, 집안 빚, 그리고 당신의 앞날, 내가 감히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낳아 키웠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숨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아이? 지금은 외국에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죠. 영호 씨 닮아서인지 참 고집도 세고 따뜻한 아이예요. 은정의 눈빛엔 후회와 안도, 그리고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나는 손이 떨려 찻잔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다. 40여 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지금 내 앞에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숨이 막혔다. 손에 들린 찻잔이 덜컥 부딪히며 찬물이 흘러내렸지만 나는 그 사실조차 느끼지 못했다. 머릿속은 그저 하나의 문장만 맴돌았다. 내 아이였다니. 은정씨, 왜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은정은 조용히 웃었다. 이제라도 말해야 했어요. 당신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미안해요.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일이니까.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때 수십 년 전 국수집에서 웃던 그녀의 모습과
지금 눈가에 주름진 은정의 얼굴이 겹쳐졌다. 시간은 무정했지만 내 가슴은 여전히 그때에 머물러 있었다. 그 아이, 나를 원망하지는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전부 제 선택이었어요. 아이는 제가 책임졌고 사랑하면서 키웠어요. 영호 씨는 몰라도 돼요.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죄책감과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눈물이 왈칵 차올랐다. 은정은 잠시 내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어 내 손등 위에 올렸다. 따뜻하면서도 흔들리는 손길이었다. 영호 씨, 나 바라는 건 많지 않아요. 그냥 오늘 이 밤만큼은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옛날처럼 아무 일 없던 청춘의 어느 날처럼. 그 순간 창밖의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마치 세상에 우리 두 사람만 남겨두려는 듯 시간마저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40년 전, 비 내리던 밤 국수집에서의 웃음소리와 오늘 이 찻집에서 마주한 눈물이 겹쳐졌다. 세월은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우리가 다시 마주 앉을 수 있도록 아주 작은 기적만은 남겨두었던 것 같았다. 은정 씨, 고마워요. 나한테 이런 밤을 다시 주어서.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슬펐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아마 마지막 인사일지도 몰라요, 영호 씨. 이제는 각자 남은 길을 걸어야 하니까. 나는 무언가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은 너무나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우리가 나누는 이 짧은 시간이 아마 가장 완전한 사랑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찻집 문을 나서자 빗소리는 잦아들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에 술기운처럼 퍼져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창가에 앉아있던 은정이 잔잔히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과거는 후회로 남기지 말고 선물로 간직하자. 진짜 사랑은 뜨거운 순간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떠나보낼 줄 아는 용기 속에 있는 거니까. 그날 밤 나는 오랜 세월 붙들고 있던 무거운 그림자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오래 잊고 지냈던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비로소 깨달았다.